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트레이너를 노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조심하라. 요즘 이제 헬스 산업이 커지면서 퍼스널 트레이너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운동 좀 가르쳐주는 사람 정도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1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심지어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한 2차 사업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성장을 도와준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트레이너들의 불안과 조급함을 이용하는 구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트레이너를 노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성장과 상업적 착취를 구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하시고 싶으시죠? 조급함을 자극하는 문장 뒤에 숨은 상술이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너들이 경력 1년에서 3년 차가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조급함이죠. 레슨 회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만 도입하면 당신도 월천 가능하다. 월 1,000만 원 가능하다는 뜻이죠. 1:1 코칭으로 브랜딩을 도와드립니다. 팔리는 PT로 바꿔드릴게요. 운동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돈도 버셔야죠. 이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트레이너의 불안 심리를 건드립니다. 운동 외적인 기술에 대한 부족함, 마케팅에 대한 두려움, 혼자 모든 걸 해야 하는 고립감, 그리고 생존에 대한 압박감. 이런 감정들을 자극한 뒤 그 해결책으로 정해진 시스템, 정해진 교육, 정해진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콘텐츠들이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해법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투자한 시간과 비용만큼 실제 성장은 오지 않고 더 큰 불신과 회의만 남기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트레이너 대상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업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인 브랜딩 컨설팅, SNS 콘텐츠 기획, 썸네일 디자인, 릴스 기획, 스토리 전략 등등. 처음에는 마케팅을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정해진 포맷을 복사해서 뿌리는 작업에 그치기 쉬우며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템플릿의 또 다른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튜디오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의존하지 말고 당신만의 스튜디오를 만드세요라는 명분 아래 공간 대여, 인테리어, 마케팅, 프로그램 패키지를 묶어 창업 솔루션처럼 제안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트레이너가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 6개월 이내에 폐업하거나 월세에 쫓기며 다시 파트타이머로 헬스클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온라인 PT 자동화 시스템이죠. 영상만 촬영하면 AI가 알아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객은 외부로 운동을 합니다. 겉으로는 혁신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트레이너의 지식이 아닌 플랫폼의 구조에 종속되는 모델이며 결국 트레이너는 브랜드가 아니라 플랫폼의 소모품이 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트레이너를 노리게 됐을까요? 이런 사업들이 생겨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헬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트레이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너는 그 성장의 속도만 체감할 뿐 어떻게 나 자신을 이 시스템 안에서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트레이너는 기본적으로 매우 자기 동기화된 직업입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며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성은 동시에 외부의 성장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만드는 심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강의만 들으면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 이 마케팅만 배우면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 거야.
이런 메시지는 똑똑한 트레이너들조차도 낚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짜 성장은 이런 외부 도구가 아니라 내부 기준을 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스스로 어떤 철학을 가졌고 어떤 기준으로 회원을 대하며 어떤 성장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도구만 바꾸면 결국 또 다른 도구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트레이너로 남게 됩니다. 진짜 성장과 상업적 착취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너로서 어떤 사업이 나를 위한 투자이고 어떤 구조가 소비자 착취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콘텐츠가 나의 맥락을 존중하는가입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을 복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성장 콘텐츠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황은 어떤가? 어떤 회원들이 많은가?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개별 맥락을 방영하지 않은 콘텐츠는 결과 중심의 단기 매출을 목표로 하는 도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매출, 팔로워 수, 영상 조회수 같은 즉각적인 지표만 강조된다면 그건 성장이라는 이름을 빌린 단기 성과주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원의 운동 이해도, 유지율, 상담의 질 같은 비정량적 지표를 함께 다룬다면 그건 진짜 전문가로서의 방향성을 가진 콘텐츠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컨설팅을 실패했을 때,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을 때 과연 그들은 당신이 잘 안 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하는지 그 차이가 결국 상업성과 진정성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결국 트레이너의 성장 욕망은 도구가 아니라 기준으로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트레이너를 노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트레이너들이 성장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강한 만큼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도 더 정교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어떤 시스템을 사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도구도 결국 착취의 수단이 되고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도구도 성장의 레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전문 트레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 분야가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고 또 트레이너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너로서의 이제 전문성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직업에 정착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죠. 또 선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불안 심리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너들을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1년에서 3년 정도만 지켜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진짜 여러분을 위했던 과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본업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회원님들과의 지도에 있어서의 발생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파악하고 그러한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발적인 노력이 일단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문가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들, 그런 어떤 여러분들을 노리는 사업들에 현혹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